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타로, 이제 라이더 웨이트 타로의 마이너 카드에 대한 건데, 이제 라이더 웨이트 카드의 이 마이너 카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사원소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메이저 카드하고는 그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더 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데 있어서는 마이너 카드가 이제 더 이제 이렇게 자세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대한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쉽다고 보고, 메이저 카드는 뭐 인물 카드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문할 때 주로 뭐 상황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 뭐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하지 않고 인물을 물어보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 카드는 상황을 그대로 나오니까 해석하기가 어찌 보면 쉬워요. 그런 부분에. 근데 그거는 상황에 대한 거를 그냥 단순히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사원서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숫자적인 것이 결합되면서 상황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이렇게 유의해서 봐야 된다. 자, 이제 보시면 마이너 아르카나는 이제 숫자 카드와 궁정 카드라고 하는 카드로 나왔어요. 그래서 숫자 카드는 어떤 의미적인 부분들, 상황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면, 궁정 카드는 인물적인 부분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것이 또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카드하고 궁정 카드는 또 여기서도 의미 체계가 좀 다릅니다. 숫자 카드는 주로 뭐냐면 이제 수비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비학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 궁정 카드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체계를 이제 의미 체계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둘 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 사원소라고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원소가 과연 뭔지, 그거 뭐 수비학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고, 그럼 뭐 그 수비학이라고 하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허황된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체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숫자 카드의 해석 방법인데, 숫자 카드는 1번에서부터 10번까지가 있어요. 1번에서 10번까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간 구진법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카드하고 10번 카드가 어찌 보면 같은 의미인데, 그것이 이제 한 단계 더 플러스 된 게 10번 카드고, 그 다음에 1번에서 9번까지는 의미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거고 이래요. 근데 이제 먼저 숫자 카드는 수비학을 골격을 하고 있고 사원서의 색깔을 입혀서 의미를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원서의 색깔을 덮인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자리에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그 물든다고 그러죠. 어떤 의미가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성격이 까랑까랑한 사람인데 어디 그 아주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면 성격이 까랑까랑 하더라도 그 조용한 장소에 물들어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말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사원소라고 하는 거 부분도 숫자가 얻는 의미를 사원소에 들어가면 약간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리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숫자의 의미를 먼저 해석하고 사원소적 의미를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채색해서 새롭게 해석해 나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마이너 카드가 원래는 마르세유 카드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원래 그 숫자만 나왔어요. 숫자만 나오든가 아니면 슈트라고 해서 무슨 컵이면 컵, 완지면 완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그 개수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예전에는요. 마르세유 카드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라이더 웨이트 카드가 되면서 숫자에다가 상징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항상 해석할 때 상징의 의미는 나중에
특별격으로 추가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상징부터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워낙 라이트 웨이트 경이 이제 그 숫자에 대한 어떤 의미를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징만 가지고도 해석하기도 하는데, 원래 순서는 숫자하고 사원소 그 다음에 상징 이렇게 가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 자체는 발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배우는 것이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그림만 나오면 아, 저게 무슨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예전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는 수비학적인 거로. 그런데 라이트 웨이트 경이 그 라이트 웨이트 카드에서는 그게 약간 그 숫자의 의미를 약간 한정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정시키면서도 그냥 한정시킨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것만 한정시켰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포함시키는데 몇몇 가지는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란을 좋게 얘기하면 혼란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의미를 약간 제한했다, 한정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측면을 알면서 배우시면 좋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라이트 웨이트 카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마르세유 카드라든가 뭐 특별한 여러 가지 그 카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카드를 배울 때는 이건 뭐야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알고 이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그런 카드를 봤을 때도 아, 이거는 이렇구나, 보니까 뭐 그림은 하나도 없고 막 숫자만 막 몇 개만 나오고 이러니까 놀랄 수도 있는데 저 결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 카드 해석할 때 예를 들자면 그래요. 숫자 카드 해석은 각 숫자가 상징하는 영역과 각 번호가 상징하는 부분을 결합해서 리딩한다. 예를 들어서 에이스컵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에이스컵이라고 하는 이 카드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동감이라든가,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동감을 말하는데, 여기 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감성적인 것, 이런 그 정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요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강렬한 사랑의 감정, 애정, 새로운 그 다음에 어떤 연결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예를 하나 듣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에이스라고 하는 것이 1번이라고 하는 건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시작을 하더라도 완즉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직업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걸 시작한다 이렇게 본다면, 컵 카드는 사랑이라든가 관계가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무엇인가 투쟁이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싸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생긴다 이렇게 되고,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부분, 뭐 금전적인 부분에 뭔가 일이 시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원래 시작한다는 1번의 뜻이 있는데, 그것들이 각 슈트에 따라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설명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런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카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전에 이제 우리가 사원소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 사원소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여기서 원소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원소, 엘리먼트, 영어로 해야 알아듣나? 농담이고, 원소라는 게 왜 이 원소가 도대체 왜 사원소라는 게 무슨 뜻으로 했느냐 이거죠. 옛날에 타레스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다? 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불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나름대로 옛날 고대 철학자들은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로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은 불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유명한 게 뭐 데모크리투스인가 그 사람은 뭐 원자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단자라 원자라기보다는 단자로 이루어졌다 이런 개념으로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네 가지 원소적인 부분을 이제 봤단 말이죠. 뭐 불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물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흙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네 가지 원소야말로 우주를 이루는 사원소다 이렇게 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요즘엔 알죠. 뭐 어떤 물체가 똑같은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고 이 물체하고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근본적인 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무슨 뭐 쪽에 들어가면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쇠라는 게 있지만 또 쇠라고 하는 것들도 그 원자적인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것들이 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원자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졌고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또 모여서 물질이 되고 물체가 되고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이 사원소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던 원자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사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통 사람은 그때 당시 궁금했던 거는 이제 원자라고,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아주 근본, 원소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궁금해 했다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의 어떤 상태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물질의 상태. 근데 물질이 상태가 다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똑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그 어떤 속성이 달라져요. 속성이 보여지는 행동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아마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물이 있단 말이죠. 물이 그 액체 상태로 있을 때하고 한마디로 해서 그 얼음 상태로 있을 때 또 기체 상태로 있을 때 이 기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체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엄청나게 뭐 습기를 느낀다든가 아니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물을 만져보면 차가운 거고, 그리고 어디 컵에 담으면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 또 얼음을 담으면 굉장히 또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또 그걸로 이제 머리를 때리면은 이렇게 피가 나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그 똑같은 물체라고 해도 그 어떤 상태로 물질의 상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그 속성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원소는 원자니 이런 식으로 물질의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어떤 물질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뭐 물질의 근본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틀렸다. 응? 뭐 4개가 아니고 지금 원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질의 상태는 원래 옛날에부터 고체, 액체, 기체 3가지 상태만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그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현대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됐어요.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주에서 한 90% 정도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다만 지구에서 일어날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굳이 좀 설명을 하자면, 뭐 고체 상태는 이렇게 딱딱한 어떤 쿼크라고 하는 그 원자들이 이렇게 쭉 구조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드러운 상황이고, 그것이 더 흩어져 가지고 기체라고 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개칠 때 있죠. 번개칠 때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냐면, 막 그 전기가 막 그냥 막 통하고 막 아주 많은 에너지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태양이라고 하는 그 태양 속에서 폭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플라즈마 상태예요. 그리고 이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원소를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물질이 우리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플라즈마 상태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